안녕하세요. 저는 엔진 서포트 엔지니어 박창현. 테크니컬 아티스트 최용훈. 네, 커뮤니티 매니저 최진영입니다. 에픽 라이브 11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번 에픽 라이브에서는 국내외 새로운 행사 및 소식들과 함께 보잉 737 유지 보수를 위해서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만든 사실적인 VR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저희 에픽게임즈가 직접 알려드리는 UMG 활용 방법과 더불어서 언리얼 엔진 추후 버전에서 업데이트될 모델링 툴을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달 이벤트를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이번 에픽 라이브에서는 UMG의 클래스 아키텍처 패턴 구축, 그리고 모델링 툴 활용 방법 등 좀 실용성 위주로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주의 예제가 많은 만큼 에픽 라이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하진 않더라도 다뤄줬으면 하는 주요 기능을 언급을 해주시면 저희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또 정성스럽게 제안을 작성해 주신 10분을 선정을 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트콘을 드리겠습니다. $400만 상당의 인피니티 블레이드 최신 SF팩 5종을 출시하였으며 인피니티 블레이드 컬렉션을 무료 배포합니다. 고퀄리티의 작품과 경험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도록 에셋, 툴, 플러그인을 제공해온 마켓플레이스가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언리얼 엔진 커뮤니티에 더 큰 지원을 드리기 위해 작년부터 마켓플레이스 무료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매월 무료 콘텐츠를 제공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의 1년 연장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새롭게 출시한 인피니티 블레이드 SF팩을 이전에 공개한 인피니티 블레이드 SF팩과 함께 평생 무료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인피니티 블레이드 프랜차이즈의 $400만 상당의 최신 SF팩 5종과 또 이전에 출시한 인피니티 블레이드 팩 7종은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실 수 있으며 SF팩의 기술 세부 사항을 포함한 모든 설명을 저희가 알기 쉽게 한국어로 현지화했으니까요. 언제든지 무료로 편하게 고퀄리티의 에셋을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에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픽게임즈가 쉐이브 애너 헤어컷을 인수하여 관련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쉐이브 애너 헤어컷은 헤어와 펄을 구현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그루밍 및 스타일링 툴로서 지난 10년간 VFX 애니메이션 워크플로우에서 사용되는 주요 툴이며 웨타 디지털, 더블 네거티브, 스캔라인 VFX 등 여러 메이저 스튜디오에서도 활용했습니다. 현재 오토데스크 마야용 플러그인 9.6 버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쉐이더와 함께 소스코드 및 컴파일된 바이너리 파일을 모두 GitHub을 통해서 제공하고 언리얼 엔진 4 율라에 따라서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방법과 자세한 정보는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언리얼 프렌즈 상기분들을 위한 오픈 모임이 12월 4일에 개최되며 언리얼 프렌즈만을 위한 특별 강연, 네트워킹, Q&A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언리얼 프렌즈란 커뮤니티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용한 개발 정보들로 더욱 큰 영감을 채워주시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1년간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신 커뮤니티 분들을 저희가 매년 초에 언리얼 프렌즈로 선정해서 오픈 모임 외에도 한정판 언리얼 굿즈, 모든 언리얼 행사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멤버분들께 더욱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 혜택은 매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곧 올해도 마무리되는 만큼 2020년 초에 진행되는 언리얼 프렌즈 4기 신청 기간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리얼 프렌즈를 노리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모쪼록 남은 기간 열심히 활동하셔서 내년에 언리얼 프렌즈로 선정되시길 바라며 업그레이드되는 다양한 혜택과 함께 커뮤니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언리얼 프렌즈 오픈 모임 개요 및 참석자는 카페 공지 및 개별 연락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언리얼 프렌즈 4기 신청은 2020년 초에 언리얼 엔진 공식 카페를 통해서 공지되니까요. 카페를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항공 분야에서의 VR 사례로 보잉 737용 VR 훈련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보시는 영상이 바로 그 시스템으로 인류전과 애플 테크닉스가 협력하여 정비사가 항공기 매뉴얼의 절차에 따라서 역추진 장치를 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비용과 안전을 들 수 있는데요. 비용 측면에서 비행기체와 그 부품, 심지어 함께 사용하는 소모재까지도 초고가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 교부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직원의 신체적 위험, 즉 안전입니다.
무거운 장비 또 화학약품을 다루는 직원이 항공기 유지보수 절차에 익숙해질 때까지 VAR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실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VR 시뮬레이션의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감 넘치는 사용자 경험과 또 비주얼 퀄리티가 중요한데, 인유저는 언리얼 엔진에 내장된 프로파일러와 최적화 툴로 원하는 사용자 경험을 빠르게 만들 수 있었고, 무엇보다 독보적인 렌더링 퀄리티로 뛰어난 비주얼을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유전처럼 여러분께서도 원하는 퀄리티 또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언리얼 엔진으로 여러분만의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언리얼 엔진 콘텐츠 관련 새 소식은 홈페이지의 블로그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에픽게임즈에서 UI를 제작하는 크리스 개그넌이 UMG 모범 사례 글을 통해서 C++ 과 블루프린트를 모두 활용한 언리얼 엔진에 적합한 UI 제작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UI를 제작할 때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될지 아티스트 그리고 프로그래머 모두 많이 궁금해했을 만한 부분인데요. 포트나이트의 상점을 기준으로 UI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들, 또 설계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것들 위주로 실전에 가까운 정보를 드리는 블로그 글입니다. C++과 블루프린트를 모두 지원하고 또 위젯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UI 디자인을 아티스트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언리얼 엔진으로는 작업을 하실 때 어디까지는 아티스트 분들이 위젯 블루프린트로 디자인을 바꾸시고 어디까지는 C++에서 프로그래머 분들이 기능을 제작하시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UMG 모범 사례에서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MVC 패턴처럼 U 오브젝트를 상속한 클래스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U 유저이셋으로 C++ 레벨에서 컨트롤러로 사용하고 U 유저이셋을 상속한 블루프린트를 디자인을 개발하는 형태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와 UI 간의 커플링을 제거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프로젝트를 개발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UI를 굉장히 자주 변경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데이터는 따로 관리해두고 디자인 요소만 편하게,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아키텍처 레벨에서의 큰 그림 외에도 각 클래스들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또 이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블로그 글이니까요. UI 개발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모델링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모델링 툴은 현재 저희 에픽게임즈에서 만들고 있는 새로운 기능이고요. 보통 그 언리얼 엔진에서 어셋들을 만든 거를 가지고 온다거나 마야나 맥스 같은 데서 가지고 와서 레벨에 배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링 자체를 엔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도 많이 있었고 그런 기능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 왼쪽에 모드에 보면 이렇게 약간 연장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에 보시면 이렇게 크게 모델링, 유틸리티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프리미티브, 폴리곤, 그 다음에 트랜스폼이라든지 셀렉트라든지 폴리 에디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든 그 메쉬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스컬핑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리메쉬라든지 심플리파이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쉬를 커팅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링 기능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유틸리티에 가보면은 UV 매핑도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멀 값을 편집을 한다거나 엣지를 봉합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기능을 키시려면 첫 번째로 이쪽 세팅해 보시면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플러그인에 가셔서 모델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모델링 툴 에디터 모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기능을 켜주시면 바로 이렇게 에디트 모드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이쪽 모드에서 이 연장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드가 활성화가 돼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메뉴 창에 위에 보시면 모델링이라는 이 탭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프리미티브하고 폴리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를 눌러주시면 이쪽에 보시면 쉐입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쉐입 세팅에서 어떤 거를 만들어서 배치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레벨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스냅핑이 돼서 이렇게 레벨에 배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박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페어 같은 것도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폴리곤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폴리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폴리곤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프리핸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으로 만드는 식으로 만들 건지, 아니면 서클이라든지 뭐 스페어라든지 뭐 레탱글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프리핸즈로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레벨에 가보시면 이렇게 점이 생기고 그리드 스냅에 맞춰서 이렇게 모델링을 쭉쭉 하시면서 익스트루드를 하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모델링도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레탱귤러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액터를 가지고 이 메쉬 데이터를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만들어진 이 메쉬 중에서 액터를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모델링 툴에 보시면 이쪽에 에디트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트랜스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트랜스폼은 선택한 이 액터를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이동을 한다거나 로테이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셀렉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셀렉트 버튼은 어떤 걸 하느냐면은 이 현재 선택한 이 액터의 메쉬들을 이렇게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뭐 이 메쉬를 지운다거나 아니면 이 메쉬를 디태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디태치를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선택한 부분을 딜리트해서 지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부분을 좀 더 선택하기 편하게 이렇게 그로우 기능이라든지 반대로 뒤로 돌릴 수 있는 시링크 기능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선택한 거를 반전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 에디트가 있는데요. 얘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폴리곤을 이제 편집할 때 쓰는 건데요. 이쪽에 보면 뭐 페이스, 엣지, 그다음에 버텍스 이 세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버텍스 선택하시면 이렇게 버텍스를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를 선택하시면 엣지를 선택해서 얘를 편집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도 선택하시면 페이스로 이렇게 크게 페이스 컨트롤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무스 기능이 있는데요. 이 스무스는 말 그대로 지금 선택한 이 액터에 약간 좀 우돌투돌 한다거나 이렇게 좀 안 좋은 고르지 않는 그런 형태에 있을 때 이 스무스 기능을 이용해서 약간 부드럽게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스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쓰는 기능인데요. 프리미티브에서 한번 이렇게 플래너 레벨에다 배치를 하고 얘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레벨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 기능으로 간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을 수 있는 탭이 있어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저희 언리얼 엔진 로고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सब디비전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값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넣으실 수도 있고, 인텐시티 값을 적용을 해서 이 높낮이라든지 이런 값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폴리곤을 컨트롤하고 에디팅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컬핑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지브러시에서 보면 스컬핑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캐릭터 모델링을 좀 더 부드럽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약간 유기체 같은 것들을 만드시기 좀 편하잖아요. 저희 모델링 툴에도 스컬핑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지금 액터로 선택을 하고요. 이쪽에 보시면 스컬핑 에디트 모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스컬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쪽에 이제 그 브러쉬 타입을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부터 시작해서 스컬핑, 지브러시에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핀치 같은 것도 있고요, 플레이스도 있고. 그래서 스컬핑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스컬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브로 하시면 브러쉬를 무브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무빙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다이나믹 스컬핑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없던 메쉬에서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실루엣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나중에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나무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나무 메쉬를 가지고 나무 뿌리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배경 어셋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실루엣을 맞춰서 배치하실 수도 있고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심플리파이하고 리메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보통 이제 저희가 게임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로우 폴리곤 데이터들을 보통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부위에 약간 좀 그 메시가 폴리곤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편집을 할 수 있길 원하는데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액터를 선택을 했는데요. 폴리곤 구조를 보시죠. 이렇게 와이어를 보시면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리메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트라이앵글들이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더 넣어보시면 더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심플리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또 반대로 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실루엣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폴리곤을 카운트를 이렇게 다운 시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최적화를 하신다거나 지금 만드신 거에 대한 메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편리하게 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레인 컷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에 파묻힌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 비프로스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편집을 할 때 보통 마야나 맥스 같은 데 가져가서 제거를 하고 다시 가지고 오는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셀렉트 기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플레인 컷으로 한번 자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인 컷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메시가 잘리는 단면이 잘리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내려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잘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옵션에 가보면 자 이렇게 잘리는 부분을 자 볼까요? 이렇게 잘리는 부분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리는 부분을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잘리는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나중에 메시를 만약에 잘라가지고 두 조각으로 나눠서 써야 된다.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잘린 부분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각자의 메시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자의 메시로 서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쪽에 보시면 복셀 머지하고 그 다음에 복셀 블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메시가 지금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메시를 선택을 해서 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셀 머지 기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와이어로 한번 보면 이렇게 합쳐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머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옵션에 보시면 그 복셀 카운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셀 카운트를 이렇게 줄이시면 약간 좀 러프하게 머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복셀 카운트를 올리시면 약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머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셀 블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복셀 블린을 이용하면은 3D Max에 있는 블린 기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옵션에 A에서 B를 뺄 거냐, B에서 A를 뺄 거냐, 그 다음에 교집합으로 뺄 거냐, 이런 것들이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말 그대로 이제 그 앞에 있는 머징 기능과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두 개를 그냥 합칠 거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보시면 유틸리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틸리티에서 첫 번째 UV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UV 그 좌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매핑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린더가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 머티리얼을 매핑을 해서 지금 입혔는데요. UV 프로젝션 기능을 활성화를 하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기즈모 같이 생긴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를 가지고 UV 좌표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큐브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실린더니까 실린더 형태, 이렇게 실린더 형태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플랜 형태로도 이렇게 매핑을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을 뭐 오버라이드해서 보실 수도 있고, 체커로, 보통 체커로 많이 UV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체커로도 이렇게 미리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상태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노멀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선택된 이 메시 노멀에 대한 정보를 이제 편집을 한다거나 수정을 할 때 쓰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가지고 왔는데 노멀 값이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지저분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편집을 하는데 보통 이제 맥스나 마야 같은 데서 다시 작업을 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식의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컴퓨트 노멀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키시면 이 값을 조정하시면 엣지 이 부분을 노멀 값을 좀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개선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위쪽에 보시면 인버트 노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노멀 값을 반전을 시킨다거나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에 보시면 웰드 엣지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엣지를 이제 봉합할 때 쓰는 기능입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액터를 선택을 하고 이 웰드 엣지를 눌러주시면 엣지 부분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지금 봉합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한번 웰드를 엣지로 웰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인스펙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레벨에 배치된 액터를 선택을 하고 인스펙터를 선택을 하시면 이 메쉬가 지금 이제 어느 상태인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옵션에 가 보시면 엣지 그 와이어 프레임을 보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UV 심을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 옵션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멀 심 값도 보실 수가 있고요.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노멀 벡터 값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탄젠트 벡터도 있는데요. 탄젠트 벡터를 선택하시면 탄젠트 벡터도 시각적으로 보시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어트리뷰트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액터를 선택을 하고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노멀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UV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클리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다 한번 지워볼까요? 선택을 하고 액셉트를 눌러주시면 UV 좌표가 지금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UV 좌표를 다시 넣으면 이렇게 UV가 다시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모델링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 모델링 툴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인테리어 씬인데요. 인테리어 씬에서 TV를 만드는 걸 한번 튜토리얼을 간단하게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곤 툴에 가서 이쪽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프리핸즈 기능을 이용해서 TV에 약간 패널을 감싸는 외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드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익스트루드를 해서 TV 모양을 한번 이제 먼저 만들고요. 자, 선택을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 패널이 들어가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 거냐? 얘를 하나 더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해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하고 패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마련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얘를 한번 빼볼게요. 불린 기능을 이용해서 자, 아까 소개 드렸었죠. B에서 A를 뺍니다. 빼면은 이렇게 패널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복셀 카운트 기능이 있습니다. 복셀 카운트를 좀 넣어주시면 이렇게 아까 약간 좀 러프했잖아요. 근데 부드럽게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외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브라운관이 들어가는 패널이 들어가는 그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폴리곤 툴에 보시면 렉탱귤러라는 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브라운관 크기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렉탱귤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널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머티리얼을 똑같은 거를 한번 얘랑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패널이 이렇게 되는 거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면 브라운관이 됐고요. 그다음에 얘를 끝에 약간 뭐랄까 메탈 느낌의 그런 테두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얘를 똑같이 하나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보기 편하게 또 머티리얼 제거한 다음에 똑같은 거 하나 또 복제를 해서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얘를 좀 길게 키워요.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분린으로 뺍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복셀 카운트 값을 올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외관 테두리가 생깁니다. 이 테두리는 메탈 질감을 한번 넣어볼게요. 메탈 질감을 이런 식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안에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어서 이쪽에다 맞춰보면 테두리가 지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좀 크니까 좀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하얀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외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옛날 TV처럼 여기 보시면 손잡이 이렇게 돌리는 거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쭉 모델링 툴에 가서 폴리곤 툴에 가서 서클 선택을 해서 다시 해볼게요. 서클 가서 서클로 이렇게 하나 키웁니다.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택 액셉트를 누르고 얘를 복제를 해서 좀 줄여서 모양을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는 복셀 머지를 이용해서 두 개를 합칩니다. 이렇게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다시 이제는 폴리곤 툴에 가서 렉탱귤러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손잡이 돌리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를 합니다. 액셉트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부분 이렇게 올려요.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머지로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얘도 메탈 질감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손잡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레벨에 배치하고 사이즈를 좀 조절하시면 이렇게 약간 TV 모양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잠깐만요.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TV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메시 쪽에 가서 TV를 선택하고 자, 이런 식으로 아까는 좀 단순한 형태의 지금 튜토리얼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 모델링 툴을 이용하면 TV 같은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맥스나 마야를 통하지 않고 엔진에서 직접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레벨에 배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그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레벨, 특히나 이제 아웃도어 쪽, 특히나 이제 게임 개발을 하실 때 아웃도어 쪽으로 많은 작업을 하시는데 이런 식생이라든지 자연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작업을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응용을 해서 약간 좀 베리에이션을 친다거나 약간 좀 응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레벨에 배치되어 있는 식생 같은 것들도 스컬핑 툴,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죠. 그 툴을 이용해서 약간 베리에이션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스페어 같은 형태의 기즈모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브러쉬이고요. 브러쉬 크기를 단축키로 크기를 키운다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형태로 뒤튼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담벼락이라든지 펜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패턴 크기를 맞춰서 이제 배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남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플랜 컷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라서 응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아웃도어 쪽 이런 어셋들을 좀 더 쉽게 편집하고 작업하실 수 있는 기능을 이렇게 폴리곤 에디트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